마음은 뭘까요? 네, 지금 놀이평가를 다들 보셨을 텐데요. 분명히 가족인데, 예, 놀이실에서, 네, 특히 아빠, 예, 가만히 계시네요. 관찰자 입장이시네요. 예, 관찰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좀 뭐 좀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잘 아이들하고 자주 안 놀아주시나 봐요. 어떠세요? 그냥 때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있으면 뭐 딱지 같은 거 집에서는 딱지치기 같은 거 좀 아빠가 해주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놀아주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전 그 상길이한테서 그 특이한 것을 봤거든요. 그 지금 놀이 평가할 때는 그 동생 상민이를 찾았어요. 예. 근데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는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동생 상민이래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결과예요? 힘이죠, 힘. 우리가 덩치가 작아도요, 뭐, 항상 뭐 대통령이 막 덩치 이렇게 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되게 작아도 우리는 그 힘에 대해서 이렇게 위압이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막내들이 가장 집에서 힘이 세요. 부모님의 어떤 권력을, 게다가 누나까지 내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보면은 계속 놀이할 때 상민이만 찾는데, 이거는 상민이가 힘센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와 평소에 놀이하는 상대는 상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놀이평가를 하거나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보면은 아이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유능해 보이는 사람과 놀려고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야 놀이가 더 재밌거든. 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과 놀려고 하고, 둘째나 그 밑에 아이들은 형이나 누나에게 놀려고 하는데, 지금 이 가정을 보면 상민이는 형이 하나도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형한테는 안중도 없고 그냥 아빠나 이렇게 노는 거고, 오히려 상길이가 상민이한테 이제 의존하는 모습을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서열이 뭔가 조금 뒤죽박죽 됐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담할 때 보니까요, 상길이가 자꾸 나가고 싶다 그러고 선생님 뭘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상길이가 가족이 다 함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대기실에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 제가 뭐 상길이네 식구냐 물어보면, 상길이는 제가 뭐 부모님이 인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먼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들어올 때도 되게 장난스럽게 들어왔고. 네. 가족이 다 함께 있거나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괜찮은데, 단둘이 있게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좀 타인과 혹은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단둘이 자기가 어떤 충분히 주목받고 어떤 표현을 격려받았던 기회가 상당히 적었던 아이로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굉장한 불편감을 보였고, 아주 쉽게 긴장 당황해서 뭐 유치원 다니냐 이런 거 물어봐도 처음에는 이름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순간 일시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 안 나서 괜히 엉뚱한 짓 하거나 괜히 딴 얘기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고, 또 요것 때문에 쟤 또 왜 저러냐 그러면서 또 잔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아이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평소 자기가 충분히 주목받는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조금 빈약하고, 평소에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얘기하고 들어주는 그런 자기 표현의 기회, 그리고 자기 표현을 개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좀 적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됐어요. 주목받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 그다음에 자기 표현 능력이 좀 많이 발달하지 못한 건 왜 그런 걸까요? 자기 표현 능력은 이거는 뭐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배워지는 거예요. 먼저 뭘 봐야 되냐?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한글도 가르쳐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평소에 얼마나 적절한 자기 표현 모델이 되어 주었는가. 또 아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 처음엔 표현을 해요. 울거나 뭐 떼쓰거나 이것도 다 자기 표현이거든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격려해주고 적절하게 돌려주었는가,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거부하고 비난했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자기 표현 능력은 정말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꾹 참기만 하는, 혹은 굉장히 엉뚱하게 표현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부모가 가장 좋은 모델이 돼줘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식탐도
수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거 먹을 거 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거 이거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스트레스 때문에 특히 많이 먹는다라고 느껴지면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제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아까 저랑 면담에서도 아이가 3가지 소원을 물었을 때 막 군인 되고 막 경찰 되고 막 호랑이 되고 다 이런 거 얘기했어요. 이게 뭘 뜻하냐? 힘에 대한 욕구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4살짜리 동생보다도 힘이 약해. 자기에 대한 어떤 힘에 대한 욕구가 너무 좌절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면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형제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관심받고 싶은 욕구 잘 주셔서 그런 것들을 채워줬을 때 식탐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가 꼭 이런 형제 간의 갈등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 또 사실은 살면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적절히 평소에 배출할 수 있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해소가 되면 또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받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냐? 우리 어른들 신나게 친구랑 만나서 수다 떨거나 놀거나 재밌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똑같아요. 아이들도 놀거나 즐거운 대화, 그리고 따뜻한 목욕, 스킨십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거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운동도 좋은 방법이 그렇죠. 되는군요. 저도 라면 엄청 먹었을 때 운동하다 많이 보니까 하셨어요. 그렇군요.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상길이한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네. 당연히 부모님께서 상길이 사랑하시겠지만 네. 조금 더 사랑 많이 해주시고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부모님께서 상길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애정은 정말 많이 느껴지셔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이제 표현하거나 개입하는 게 조금 서투셔요. 근데 특히 개입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아, 왜 저러냐?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저랑 얘기할 때 계속 답답하다. 쟤는 왜 저러냐?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상길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동생을 때리지 않고 쟤를 어떻게 내 말을 잘 듣게 해야 되는지 얘는 몰라. 근데 막상 상길이가 동생 때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또 혼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형제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잘 짚어주셔서 가정규칙으로 해주시는 이제 이런 좀 개입도 정말 많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부모님은 반응성, 리액션을 높이셔야 돼요. 상길이가 평가에도 이게 뭐지? 막 어린이집에 있었던 이런 데도 정말 오랫동안 안 보셨어요. 그럼 아이는 또 당황하는 행동 막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아이가 말과 행동, 어떤 요구를 할 때 들어줄 수 없더라도 접수를 정말 잘 해주셔야 해요. 아, 그랬구나 라고 민첩하게 반응해주는 반응성 보이게 해주셔야 되고 네. 가족 유대감 높이셔야 돼요. 이제 편짜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 모두 함께 놀 수 있는 거 많아요. 숨바꼭질도 가족 모두 할 수 있어요. 아이 편, 어른 편 해갖고도 놀 수도 있고 그런 놀이나 대화 시간 통해서 가족 유대감 늘리셔야 되고요. 자기 표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 읽어주는 거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을 보고 아, 우리 애는 당황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요거 잘 헤아려서 아, 너가 이렇구나 해서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어눌한 표현들을 다시 엄마가 여기서 정제해서 세련된 언어로 되돌려주는 거.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형제 간의 서열 확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둘째를 조금 보살피고 도와주고 둘째는 첫째를 조금 더 받들고 그런 식으로 둘째는 또 막내에게 그래서 좀 그런 서열을 확립해 주면은 우리 이제 가운데 중간 아이인 우리 상길이도 조금 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당장 이제 상길이 어머니가 상길이랑 해볼 수 있는 사랑의 처방전 어떤 건가요? 좀 상길이랑 서로 꾸며주기 놀이 같은 거 하셔요. 그래서 좀 마주 앉아서 페이스 페인팅이나 물로 지워지는 수성 사인펜 같은 걸로 서로 예쁘게 꾸며주고 사랑의 표식도 만들어도 돼요. 이쪽에 하트 반쪽하고 걔 하트 반쪽 짠 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같이 그러면서 그걸 꾸며주면서 막 되게 우리 상길이가 요렇게 눈이 너무 예쁘다. 와 우리 상길이가 하면서 아이한테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따뜻한 스킨십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 상길이를 더욱더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방 배려하는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아이로 자라게 만들 것 같아요. 자존감도 높아지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네. 자, 어머니.
지금 사랑의 처방전으로 놀이가 있어요. 이제 페이스 페인팅 하는 거 상길이랑 네.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네. 거기 하트 네. 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네. 그거 너무 아셨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또 상길이뿐만이 아니고 또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요. 15분씩 각각 데이트하는 시간도 네. 꼭 마련해 네. 주시고 그런 시간 마련해 줄 수 있겠죠? 네, 바로 해야죠. 바로 하셔야 네. 됩니다. 네.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 보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아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아 너 동생만 좋아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아이들이 느끼는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났을 때 그냥 느끼고 지나가지 말고 표현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주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상길이랑 또 상민이랑 첫째는 이름이 뭐죠? 유진이요. 유진이까지 아주 그 3남매를 멋지게 키워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된 내용은요, 부모 홈페이지 방송 정보란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육아 고민 있으신 분들 부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처방전 시간에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